봤더니 자녀를 5명, 알고 봤더니 자녀를 5명 둔 아주 열심히 생활하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5명 자녀의 삶도 힘들어졌고 아내와 장인, 가족들의 남은 삶도 힘들어졌습니다. 추락사한 이 인부 김 씨의 장인을 오늘 중앙신문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장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사위가 무척 성실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왔다. 이제 사위도 없이 5명의 아이를 우리 딸이 혼자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추락사한 인부가 아내와 5명의 자녀 그리고 생기가 좀 힘들었다고요. 오늘 기사 네. 제목이 굉장히 좀 신물리는데요. 그 양산 아파트 외벽에서 끊긴 밧줄은 7명의 생명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5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막내는 생후 27개월이라고 하니까 생후 27개월. 진짜 생후 27개월이면 아직 뭐 세돌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그러니까 부인 같은 경우가 외동딸로 자라서 좀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좀 많이 낳는 다복한 가정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외벌이 가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아이가 셋이니까 이제 혼자 벌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열심히 막 살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5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에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받는 거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히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라 가정의 생계를 누가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십시일반 좀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 가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왜 하청을 받아갖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위험에 외주화라는 표현들을 한동안 예. 썼잖아요. 지금 이거를 만약 막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밧줄 하나에 의지를 해갖고서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건데 옥상에 아무도 이거를 이 위험한 장비에 지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장치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 추락하던 그 순간 함께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몸을 의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 김 씨의 사촌 동생이 옆에서 사촌 형이 떨어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봤다고요. 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지금 어저께 사망한 그 분하고 그다음에 사촌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촌 동생 같은 경우 일이 피곤하다고 해서 쉬려고 그랬는데 같이 설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밧줄을 자른 사람은 음악 소리가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왜 음악을 들을까 했는데 오늘 기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음악을 틀었다.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늦추기 예. 위해서 작업장에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고 긴장감을 누그러뜨린다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음악을 끄라고 했는데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음악을 껐는데 멀리 있던 이 사망한 분은 그 소리를 듣고 못 들었기 때문에 음악을 끄지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다른 작업자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갈린 거예요. 다른 작업자의 밧줄을 끊으려다가 잘 안 끊어지니까 바로 옆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생명 다 소중하지만 5 아이의 가장이고 아내까지 있는 이런 사람이 그래봤자 한 달 수입이 300~400만 원인데 그걸 두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처음에 또 범행도 부인했어요. 자기는 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정신 이렇게 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판단을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엄벌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촌 동생이 사촌 형의 이 추락하는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봤다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이 밧줄을 끄는 범인이 상당히 괘씸합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업용 커터칼 등을 집에서 찾아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내가 사실은 폭력전과로 구속이 됐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조울증의 치료를 받았다. 이게 혹시 네네.
재판 과정에서 예. 조금 형량을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혹은 좀 그러니까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사회적 공분을 이제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잘못한 다음에 나 사실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 정말 극히 드물고 이제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을 거쳐서 여러 전문의들이 정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되게 수십 년 동안 이 형사법정에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정도로 거의 먹히지 않는 그런 변명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명의 아이와 부인까지 6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분의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해서 이처럼 모금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병인 박사께서 아까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또 문의를 했는데 이런 모금 운동이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 사건 라인업에서 오늘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모금액이 1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만족도